가볼까? 자, 성주가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 배차 간격이 10분인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을 확률 변수라고 잡았다. 그때 확률 밀도 함수가 뭐 0분에서 10분 사이에 연속 밀도 함수. 그럼 뭐야? 말 그대로 뭐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를 다 근으로 갖는 거지. 근이 된다. 뭐라 해야 돼? 확률 변수로 갖는 거지. 근데 어쨌든 k분의 1이 돼. 뭐야? k분의 1. x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 말은 뭐야? 그냥 상수함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10인 거잖아. 그럼 넓이가 1이다 해서 k는 10 나와야지. 가로 10, 세로 k분의 1 곱하면은 k분의 10. 근데 그게 1. 알았어? 알았어? 안 하냐고? 그러고 나서 6분 이상. 그럼 뭐야? 어? 밑변의 길이 4, 높이 k분의 1. 5분의 2겠죠? 답은 3번이다. 이 자식아. 1234번. 간다. 세타 1, 세타 2. 세타가 아니지, 저거. 시그마지. 시그마 1, 시그마 2. 표준 편차가 더 크다. 그 말은 뭐야? 더 납작하다. 맞지? 그래서 이게 색깔 좀 구분할까? 얘가 이 납작한 얘일 거고. 맞죠? 그리고 얘가 세타 1짜리 따라가는 게 F 높은 거겠지. 맞죠? 이게 F겠죠? 그 상황에서 뭐 하래? 두 상수 A, B에 대해서 A와 B는 10보다 크다. 뭐야? 만족시키는 상황. 이 그림 그대로 따라가라고 하고 있고요. A는 근데 만나는 곳을 얘기한다. 그지? FA와 GA가 같은 곳. 맞죠? 그 다음에 10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은 X에 대한 확률 얼마? 요거. 그 다음에 누구? A부터 B까지 X에 대한 확률. X에 대한 확률이니까 또 뭐야? 또 빨간 거 따라. 여기네. 그게 똑같대. 맞나요? 맞나요? Y 아니잖아. X는 X. 자, 그때 뭐 하래? 다음 주 옳은 거 찾아보래요. 자, 이거 기억, 니은, 디귿 좀 쓰고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그냥 이 그림 그려놨으니까 빌려갈까? 여기가 지금 A였지. 여기가 B였지. 그리고 요거였지. 이거 말고 따라갈 게 있었나? 여기가 10이었지. 오케이. 자, 이거 보고 가자. 기억. B를 넣어주면 F께 큰가요? G가 큰가요? 장난하나? 그림에 나와 있잖아. 그지? 한 번 꼬이고 나면은 노란색은 항상 빨간색보다 위에 있겠지. 맞죠? 그래서 이거는 참입니다. 다음, 니은. 10보다 작거나 같은, x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얼마야? 10이 딱 평균이잖아. 그럼 왼쪽이니까 얼마? 0.5라는 얘기 아니야? y도 지금 내가 자세하게 안 보고 왔지만 y도 그림만 봐도 또는 문제를 잘 보면은 평균이 10이야. y 또한. 그러면은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것도 확률 얼마겠어? 얘도 0.5겠죠? 더하면 1 맞죠? 됐지요? 다음 디귿. 2a와 b 플러스 10을 찾아보래. 대소 비교를 해보래. 2a와 b 플러스 10. 자, 어떻게 해야 되나? 2a와 b 플러스 10. 2a와 b 플러스 10. 이거 어떻게 비교하지? 잠깐만. 뭐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네. 2a와 b 플러스 10의 대소 비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간다. A 그대로 남겨놔. 그리고 10은 넘겨. B 그대로 남겨놔. A 하나 사라졌죠? 하나 넘겨. A-10과 B-10의 대소 비교야. A-10이란 거는 이 길이고 B-A란 건 이 길이. 그림만 봐도. 맞지? 넓이가 똑같은데 이쪽이 훨씬 높아. 근데 넓이가 똑같대. 그럼 당연히 여기가 길어야 되겠지. B 빼기가 큰 게 맞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리얼. 10보다 크거나 같고 C보다 작거나 같은 Y.
노란색 부분의 넓이가 0.25가 되는 곳이 있대. 그게 어딘데? 그걸 정확하게 아나 모르나?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다. 근데 잘 봐. 아, 잠깐만. 0.25? 0.25. 그리고 A와 C의 대수 비교만. 아, 오케이. 자, 10을 기준으로 빨간색 넓이에서 빨간색 확률 밀도 함수에서 B를 넘어서 끝까지 갈 때 이게 계속 가잖아, 사실.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100에서 끊어지는 이런 게 있겠지만 뭐 시험 점수를 치면 만점이 있겠지만 키 같은 거 생각하면 사실 무한대까지 가잖아. 이거 전체를 가지고 민넓이 그어주면 얼마? 0.5. 그럼 거기 어딘지 모르겠지만 절반이 되는 곳이 있다면 거기가 0.25, 0.25 되겠지. 근데 얘는 B에서 끊었어. 이쪽 부분만 넓이를 보래. 0.5보다 작죠? 맞죠? 뭐 0.4든 0.45든 0.48이든 어쨌든 0.5보단 작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가지고 절반을 만들어 놨어. 이 넓이는 0.25보다 작습니다. 맞나요? 근데 만약에 노란 색깔 함수에서 여기서 끊어버리면 0.25보다도 훨씬 작지. 빨간색보다 작으니까. 근데 10에서 C까지 갔을 때 0.25가 돼야 되는데 그 말은 당연히 C보다 커져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빨간색에서도 0.25가 되려면 A보다 커야 돼. 근데 하물며 낮은 함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훨씬 더 가야만 0.25가 가능성이 나도 있지. 알았음?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얘기. 어떻게 보면. 알았죠? 끝. 근데 이거 디귿만 질문 아니었냐? 내가 왜 다 했냐?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끝. 저게 이제 지문이었겠지, 이거? 응? 됐나? 간다. 36번. 이것도 뭔가 그래프를 필요로 하네. 겹쳐놔도 되겠다. 요거 그림 좀 그리고 뒤로 넘어가자. 준다. FGH 순서니까 F 이거 그리고 여기가 평균 그리고 H네. G부터 G 여기가 M2 그 다음에 H 가자. 얘는 평균의 M1 그래서 이제 X가 따르는 게 N M1 시그마 1 제곱자리 그 다음에 두 번째 Y가 따르는 게 X2네. X2가 따르는 게 N M2 시그마 2 근데 X3는 M1 그리고 시그마 2 됐죠? 요거 근데 오탄 것 같다. 이거 왜 삼성이냐 미쳤나 보다. 너희 책에는 제곱이라 돼 있냐? 오탄했나 봐. 아무튼 됐죠? 이거 가지고 다음 장 넘어가 보자. 자, FXM1과 HM1 M1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야? 평균이라는 의미를 갖기는 한데 이 함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값 정역 값이지. 그걸 F에 넣은 거, 요 놈의 y좌표. H에 넣은 거, 요 놈의 y좌표. 비교해 보면 당연히 F가 위에 있잖아. 맞죠? 맞죠? 이거는 지금 성질 설명해 주는 거구나. 이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뭘 알려준 거냐? 시그마보다 시그마 2가 크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나 봐. 맞지? 그 얘기였고. 그 다음에 GX는 HX-3이다. 이게 뭐야? HX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표현이죠. 맞죠? 그러니까 시그마가 똑같은 두 개의 상황에서 이 함수는 이 함수를 3만큼 평이동한 얘랑 똑같다. 그래서 요 간격이 3이라는 얘기야. 맞죠? 그게 가. 두 번째 나. X1은 F 거죠. 노란 색깔 F1, F는 8을 기준으로 작거나 같다를 하면은 평균이 나온다. 이게 8을 내. 평균이 나온다고 했냐, 내가? 0.5가 나온다. 8이 평균이다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는 자동으로 얼마? 11이겠네.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다.
M2보다 1보다 큰 걸 가지고 X2에 대해서 빨간색 강조해서 M2보다 1 큰 거 여기 12죠? 12를 기준으로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봤더니 뭐가 나오더라? 0.38이 나오더라. 그리고 X3를 가지고 H죠. H를 가지고 M1에서 3만큼 뺀 거. 요거보다 간격이 좀 더 멀어야 되겠다. 그치? 얘가 1이면 여기는 3만큼. 얼마야? 5죠? 그거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봤더니 뭐가 되더라? 0.22가 되더라. 그치? 그걸 가지고 뭔가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다. 맞냐? 자, 밑에 거 읽어보자. 어때? 뭐라고 물어보냐? X2에 대해서 빨간 색깔 함수에서 12부터 14까지를 구해보세요. 14 어디야? 여기죠. 보이냐? 평균으로부터 3 떨어진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지. 맞지? 그럼 그 바깥쪽이 싹 다 해주면 0.2니까 이 부분도 0.2가 나오는 거 아니냐? 저하대칭 살려주면. 표준 편제가 똑같으니까. 맞나? 그러면 12부터 14까지 사이의 값은 0.38에서 0.2 빼면 되겠네. 0.16. 뭐야? 문제만 졸라 길었지. 개 쉬운 문제였잖아. 됐나요? 끝. 여기까지. 자, 숙제 안 돼 있는 부분 좀 풉시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안 하면 이 양품 못 넘어가. 알았지? 아, 개 친절하다 진짜. 숙제 안 한 새끼들한테 연습할 시간까지 준다. 이런 씨봉. 에이. 자, 일단 1237번. 이거는 동현이 돼 있겠네. 자, 풀어보시고요. 뒤로 넘어갑니다, 바로. 풀어보세요. (1248번) 정유문포를 숙제를 안 한 놈들 때문에 연습 시간 드리는 겁니다, 지금. 1252번. 근데 사실 여기는 내가 원하는 건 아니고 더 길기는 한데 하는 김에 하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261번. 아야. 다 부셔요. 아, 찬영이네. 미안해. 동현아, 지금 웃음이 나 지금? 아이고. 이제 한 2개, 3개 풀면 끝나겠다. 그리고 풀고 정하시죠. 씨발 쉬지 말까? 자, 여기까지. 37번. 확률면소가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때 x가 2a에서부터 4a 플러스 1까지의 범위에서의 확률로 했을 때 최대가 되도록. 얘들아, 대칭성은 살려야지. 맞지? 정규분포를 따르면 정규분포 곡선은 무조건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게. 맞지? 그때 요만큼의 간격 빼보면 어때? 2a 플러스 6이 남았죠. 뭐 물론 a는 내가 결정하겠지. 맞지? 맞지? 어쨌든 저 녀석이 제일 커지고 싶대. 그럼 뭐 하면 돼? 이게 제일 큰 거 아닐까? 맞죠? 그래서 둘의 정중앙에 7이 오도록 하자. 하면 되는 거야. 알았음? 알았음? 끝! 더 해야지. 그게 얼마? 가운데 놈의 2배. a는 2, 3, 3. 끝. 답은 1번. 알았음? 알았음? 네. 끝. 48번 가보자. 두 확률 변수 블라블라. 자, 근데 이번에는 어때?
확률이 똑같대. 맞죠? 그렇게 되도록 하는. 자, 평균도 달라. 표준 편차도 달라. 이게 표준 편차라도 똑같으면은 뭐 같은 간격 그러면 확률이 같다. 이거라도 이용할 수 있지, 맞지? 근데 평균도 다르고 표준 편차도 다른 두 녀석에 대한 대소 비교 또는 뭐 아무튼 두 개의 확률 변수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싶으면 뭐 한다? 일치하게 만들면 되지. 그 방법이 뭐다? 바로 표준화한 거야. 알았나? 그래서 이 녀석의 표준화를 써보자. 뭐? G로 만들어 보자. 뭐 했단 얘기야? 평균을 빼고 표편으로 나눴다는 얘기지. 평균을 빼면 0. 표편 나눠봐야 0. 평균을 빼면 K-50, 표편 나누면 10.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0을 기준으로 같은 성격만큼 떨어져 있으면 되겠네. 이제는. 맞죠? 표준화 하고 나면. 맞죠? 자, 평균이 40. 그래서 어때? 오른쪽 여기가 0이 되네. 그럼 여기가 어때? 뭐가 나오겠지. 그때 요 둘이가 뭐 하면 된다? 부호만 반대고 크기 같은데. 알았니? 표준화 해보자. 24에서 40을 빼 얼마야? 마이너스 16. 8로 나눠. 마이너스 3. 그래서 얘가 3이면 되는 거죠. K는 85. 으야. 뭐야? 아, 16이라며. 멍청한가? 2. 됐죠? 예. 그럼 얘는 2면 되네. 70. 이렇게 되는 거. 어때요? 할 수 있겠죠? 다. 87번. 왜? 아니, 3나왔어. 어. 지금 4. 어. 근데 안 그래도 나도 이거 아까 풀고 나서 멈칫했던 게 뭐냐면 간격이 이게 보통 똑같은 문제. 예를 들어서 얘가 A-3이면 얘는 A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해서 둘이 빼면 간격 8. 고정돼야 되는데 이거는 고정이 안 되지. 사실 둘이 빼보면 얼마야? 2A 플러스 6이지. 그래서 보니까 그 A에 따라 A가 커지면 사실 간격이 넓어지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사실 대칭성만으로는 사실 풀 수 없다가 맞아요. 근데 난 네가 끄덕끄덕 하길래 답이 맞은 줄 알고 그냥 패스를 했는데 원래는 그거까지 따져야 됩니다. 알았어요? 다시 한번. 48번 됐지? 자, 37번. 아까 말한 것처럼 얘가 예를 들어서 A-5야. 얘가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1이야. 그러면 둘이 빼보면 간격 항상 6이잖아. 그럼 무조건 간격은 똑같으니까 어디로 가면 여기 있는 것보다 당연히 여기로 갈수록 간격이 똑같으면 무조건 최대가 되겠지. 그래서 그때는 대칭성 설리는 게 맞아. 알았나요? 알았나요? 근데 지금은 A가 커지면은 어때? 범위가 넓어지잖아. 그러면 확률이 더 클 수도 있지. 그래 안 그래? 맞죠? 그래서 사실 그것까지 사실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나온 게 사실 이거 평균도 있지만은 표편도 나온 게 아닐까. 그게 아니라면 그냥 평균이 7인이라고 하고 끝내도 되잖아. 그지? 그래서 왠지 그렇게 만든 게 아닐까 싶기는 해요. 어쨌든 그러면 좀 고민을 해보자. 뭐 해볼까? 표준화를 좀 진행을 해볼까? 평균을 뺍니다. 7 뺐어요. 2A-12. 얘는 7 빼요. 4A-6. 이렇게 되거든. 이걸 가지고 A의 값을 찾아보래. 최대가 되도록. 어떻게 잡아줘야 되나? 이걸 3, 4, 5, 6, 7을 넣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PX에다가 범위 뒤에 있는 거 더한지 2N이다. 응? 저 PX 범위 다 N 거 뒤에 거 더하면 그게 2N이다. 아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 둘이 더해서 14다. 아까 한 게 그거잖아. 아까 잘못 더했냐 내가? 그럼 6, 3, 18이잖아. 3이잖아 그러면. 근데요. A-3이랑 A 플러스 2A-3이랑 4A 마이너스 네.
37번 요거 달라요. 아, 문제가 달라? 아, 문제가 다르대. 어디가 다른데? 이거는 똑같아? 이건 뭐가 바뀌었어? 마이너스 5가 너희 거는 3이고 여기는 2a야? 아씨 어쩐지 2a 플러스 얼마야? 1이야? 아이 에이 그러면 끝났지. 그를 빼보면 얼마? 간격 4. 그냥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으로 하면 돼. 알았죠? 그래서 2a-3과 2a 플러스 1은 절반으로 나눴을 때 평균이 된다. 평균 기준으로 대칭이다라고 쓰면 돼. 알았니? 알았니? 그러면은 4a 마이너스 2는 14. 그래서 4a는 16. 그래서 a는 4 나오면 돼요. 요겁니다. 알았죠? 알았죠? 아 어쩐지 벌써 그게 나오면 안 되는데 싶었다. 아무튼 됐죠? 대칭성을 살려주는 문제. 자 52번 가보자. 정규분포를 따른데 근데 뭐 하대요? 확률이 똑같대. 그럼 뭐 한다? 표준화를 했을 때 같은 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맞지? 물론 하나는 작다 하나는 크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되겠어? 표준화를 했을 때 하나는 작다 여기, 하나는 크다 여기, 둘이 0을 기준으로 대칭이 돼. 이렇게 만들어야 돼. 알았죠? 자 간다. 그래서 요 녀석 표준화를 진행해 보면 또 뭐예요? Z 뭐였어? 평균 뺏고 표편 나눠. 얘는 뭐예요? Z 평균 빼고 표편 나눠. 그때 다시 말하지만 얘랑 얘가 뭐하다? 같은 게 아니라 부호가 반대해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K는 얼마? 마이너스 4 되겠네. 됐지요? 예, 다음. 61번. 평균의 50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나타내고요. Z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대. 그때 얘랑 얘랑 같대.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는 작단데 얘는 크다야. 크다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거죠. 그러면 확률이 같아지려면 뭐 해야 돼? 표준화를 했을 때. 어때? 1을 기준으로 작다가 나오면 되지. 그래서 결국 얘가 말하고 싶은 거는 표준화를 진행해주면 60에서 그냥 바로 뺄까? 60에서 50 빼면 10 그걸 뭐로? 시그마 나눴는데 그게 뭐가 되면 된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면 된다. 그래서 시그마는 10입니다. 알았지요? 그러고 나서 밑에 거 다시 한번 표준화 해보래. 물어보는 거. 자 간다. 표준화 합니다. 45에서 평균 50을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를 표준편차 10으로 나눕니다. 두 번째 G. 얘도 65를 평균을 빼요. 15. 10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얘는 뭐야? 마이너스 0.5, 1.5. 됐죠? 그러면 뭐 한다? 곡선을 그려. 마이너스 0.5에서 1.5 사이. 이거 따로 더하고 이거 따로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0과 0.5 사이. 0과 1.5 사이. 두 개 더한 게 다 0.62 뭐씩 있겠네. 됐니? 됐니? 예, 다. 68번. 자, 8185. 8185. 8185 사실 딱 보자마자 나와야 된다. 뭐, 요거 두 개. 맞죠? 그러니까 1자리랑 2자리랑 더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마 1부터 뿔 2까지 또는 마 2부터 풀 1까지 이런 식으로 찾아달라는 얘기다. 맞지? 맞니? 그래서 표준화 한다. 뭐야? 45에서 50을 빼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를 5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얘는 A-50 나누기 5. 얘가 뭐 된다? 2 된다. A는 60. 졸라 깊다. 그죠? 다음 75번. 어느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하는 햄버거의 열량은 평균이 440, 표편이 20짜리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햄버거의 열량을 X로 잡아주면 X는 정규분포를 따른대. 평균이 440, 표편이 20짜리. 됐죠? 그때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문한 햄버거 한 개의 열량이 450 이하의 1 확률을 구해보세요. 근데 표준화 해서 가자. 450에서 40을 빼면 10. 10을 20으로 나누니까 0.5.
그러면은 이거죠. 뭐 양수 쪽 0.5에서 끝까지 계속. 그럼 0.5에다가 더하기 0.191로 0.691로 됐나요? 예. 다음 83번. 어느 연구소에서 토마토 모종을 심은 지 3주가 지났을 때 토마토 줄기의 길이를 조사했다. 뭐 토마토 줄기의 길이를 x로 잡아주면 평균이 30짜리 표준 편차가 2짜리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그때 토마토 모종을 심은 지 역시 3주가 지났을 때 똑같은 실험에서 줄기 중 임의로 선택을 하나를 합니다. 근데 뭐 한데 그 줄기의 길이가 28보다 작거나 같거나 혹은 줄기의 길이가 32보다 큰 하트의 확률을 찾아주세요니까 그럼 뭐해? 확률 더하기 확률로 가주면 되겠지. 맞냐? 표준화 하자. 짜자잔. 28에서 30 빼면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1을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 얘는요. 30 빼면 2입니다. 1을 2로 나누니까 1. 그래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야? 마이너스 1 왼쪽 플러스 1 오른쪽.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이거 하나. 0부터 1까지의 넓이. 3, 4, 1, 4. 그걸 몇 배? 2배 해서 전체에서 빼면 된다. 1마이너스 0.6816. 됐죠? 0.3174. 답은 2번입니다. 됐니? 다음. 86번. 어느 공장에서 생성되는 무게는 평균이 80, 표준 편차가 블라블라. 다시 뭐라고? 어느 공장에서 생성되는 제품의 무게를 가지고 X로 잡았더니 평균이 80짜리, 표편이 2짜리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그때 이 제품의 무게가 76 이하이거나 84 이상인 것을 불량품으로 판정된대. 그러니까 불량품이 나오는 확률을 구해보면은 어떻게? X가 또는이지. X가 76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84보다 크거나 같은 것은 불량품이 되는데 불량품이 나오는 확률 이거다. 그지? 표준화를 진행해 봤더니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4 나누기 마이너스 2. 얘는 뭐예요? 역시 2. 그래서 방금처럼 똑같이 마이너스 2와 2를 기준으로 바깥쪽에 있는 여기가 불량품이 나오는 거다. 맞지? 자, 요거 하나의 넓이가 얼마예요? 0.4772. 그럼 2배 해주면 얼마예요? 0.9544. 맞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확률은 뭐예요? 0.0456. 맞니? 하나를 뽑았을 때 그게 불량품의 확률은 0.0456. 그때 만 개를 가지고 불량품의 개수를 판단을 해본다. 불량품이 나온다. 그놈의 개수를 Y라고 잡아보자. 이 항목과 다르죠. 만번 반복 시행. 하나를 뽑아서 확인할 때마다 확률은 0.0456. 0. 그러면은 평균은 기대값이 NP 둘이 곱해주면은 뭐예요? 456. 끝. 답은 5번. 자, 벌써 뭐가 나왔어? 이항분포랑 정규분포를 이렇게 섞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단원의 기본이 약간 이런 느낌이라 보면 돼. 알겠냐? 정규분포를 가지고 하나를 골랐을 때 불량품이 나오는 확률을 고르고 만 개를 대상으로 할 때는 그 확률을 항상 하나 확인할 때마다 불량품이 나오는 확률은 계속 그 확률을 따라간다. 알았냐? 맞게 풀었냐? 또는 이해했냐? 자, 94번 가볼까? 여기는 다시 그냥 정규분포로 돌아왔습니다. 86번이 사실 약간 이항분포 섞은 느낌이고 94번 뭐예요? 어느 고등학교 남학생의 몸무게는 평균이 62밖에 안 돼? 뭐 다 못 먹었냐? 평균이 62, 표준 편차가 4kg짜리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이 도시의 고등학교 남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선택했을 때 한 명의 몸무게가 그놈의 몸무게가 A 이상의 확률을 구했더니 0.04. 보통 확률을 물어보고 하죠. 근데 이거는 확률을 줄 테니까 그 몸무게를 구해봐. 에이 끝났네. 학생 한 명을 뽑을 때마다 무게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62,4제곱짜리. 그때 우리한테 뭔가
A 이상의 확률을 구해봤대. 그때 뭐야? 0.04가 나왔대. 0.04가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잠깐만 한 줄 띄워놓고 표준을 했을 때 어떻다는 얘기야? 여기가 0.04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어떻다는 얘기야? 0.46이라는 얘기죠. 숫자 1.75. 그래서 뭐다? A를 표준화하면 1.75가 나오는데 그래서 A는 뭐해? 이 평균을 빼고 표편을 나누면 1.75. 이거 계산해서 A만 구하시면 답이다. 알았죠? 이해됐죠? 다음 마지막 1303번. 어느 공장에서는 두 종류의 자동차 프레임 A, B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A라는 프레임은 무게가 어쩌고저쩌고, B라는 무게는 어쩌고저쩌고. 뭐야? 각각 정경포 다르네. 그냥 확률 변수 자체를 X처럼 사용하자. 다른데 정경포를 M 시그마. B도 다른데 정경포를 M 플러스 15,2 시그마. 자, 그때 A의 무게가 M-5 이하일 확률. 다시 뭐? A의 무게가 M-5 이하일 확률. 뭐 해야 돼? 표준을 해야지. 뭐. 밑에 표준 정경포 또 주어져 있잖아. 표준화하자. 빼면은 마이너스 5다. 그거를 시그마로 나눴다. 근데 그게 0.1587. 또 뭐 암산해도 되지만 왜 0.1587이 나왔을까? 어떤 음수가 나오면서 요 범위가 0.1587. 그럼 여기는 뭐 나온다는 얘기야? 0.3413 나온다는 얘기지. 어디 있어?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이다. 아하, 시그마는 5다. 됐죠? 두 번째, 그걸 가지고 뭐 하래? B라는 무게가 M 이상 M 플러스 25 이하의 확률을 구하래. 자, B에 대해서 뭐 하나 알았어? 표편이 10인 것까지는 알았다. 맞지? 맞죠? 아직까지 M은 모르는 상황에서. 자, 어쨌든 표준화 진행하자. Z. 자, 여기는 뭐예요? 이놈에서 평균을 뺐다. 마이너스 15. 표편 나누면 이거고. 여기서 평균을 뺐다. 표편 나누면 이거네. 한 번 더. 마이너스 1.5에서 양수 1 사이. 그럼 뭐야? 머릿속에 또 그려줘야 된다. 지금 나는 계속 그리지만 나중에는 생각보다 많이 안 그릴 거예요. 마이너스 1.5 플러스 1.0 두 개를 더해주시면 돼요. 답은 이두래. 0.7745. 끝. 알았죠? 이렇게 풀리는 거야, 정리분. 할 수 있겠지? 네.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이 항목편을 섞은 거 아까 보내주셨나요? 86번인가? 뭐 어쨌든 그런 느낌의 문제들 한번 뒷단원으로 넘어가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오늘 해야 되는 녀석 살짝 맛보기 방금 했습니다. 요거 정규분포에서 이항분포 살짝 갔다 와봤잖아. 맞지? 아까 86번인가 뭐 84번인가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것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을 거다. 자, 가보자 바로. 첫 번째 유형.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맞나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 이항분포를 따라 몇 번 반복 시행을 하고 있니? 64번 반복 시행을 하고 있지. 한 번 발생할 때마다 그 사건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건 발생 확률이 2분의 1인 걸로 64번 반복하고 있어. 여기서 만약에 평균이나 표준 편차 분산을 물어보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물어보면 너무 쉽고 확률을 구하라고 해도 한두 개 정도는 구할 수 있지.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어때? 32회 발생하는 것부터 40회 발생하는 것까지의 확률을 그 사이에 있는 확률을 다 찾아보세요 하면은 32번 발생하는 확률, 33번 발생하는 확률, 34번 발생하는 확률, 35번 발생하는 확률, 40번 발생하는 확률까지 다 더해야 돼. 근데 그 확률 하나하나가 다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그럴 수 있겠어? 하나만 물어봐도 거지 같지 않냐? 64C 32에다가 2분의 1의 확률로 32번 발생하고 2분의 1의 확률로 32번 발생하지 않고 이것만 물어보던 말이 안 돼. 근데 이거를 64C 40까지 다 구하래.
말이 되겠어, 안 되겠어? 말이 안 되겠지.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다. 알았나요? 그때 너희들이 따라가는 거 뭐다? 자, 간다잉. 시행 횟수가 대충 한 10번 넘어가면 충분히 크다고 합니다. 충분히 크면 뭐 한다?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말을 이 문제는 대표 문제라서 알려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말이 빠질 거다. 그래도 우리는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라고 할 거야. 물어보는 확률이 좀 많을 때. 알았죠? 그때 시행 횟수도 충분히 크다는 거는 원래는 예전에는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다라는 기준이 있었어. 어떻게 해서 뭐보다 크다라고 하면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다라고 가정합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대충 10회 넘어가면 크다고 봅니다. 알았나요? 알았나요? 끝. 그럼 뭐 한다? x는 이항분포를 분명히 따르고 있었어. 그런데 이 녀석은 충분히 크다 보니까 뭐 한다? 근사적으로 따른다. 그래서 나는 근사적으로 따른다는 거를 물결 화살표로 나는 표현을 하긴 합니다. 알았죠? 근데 뭐 꼭 그건 필요 없고 그냥 화살표 해도 되고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여기 뭐 들어가? 평균 들어가죠? 평균 계산 얼마? 32. 여기 뭐 들어가요? 분산 들어가죠? 원래 표준 편차의 제곱. 맞죠? 분산 들어가죠? 분산 뭐예요? 한 번 더 곱하면 되죠? 2분의 1-P를. 맞죠? 16. 끝. 그러면은 이제 우리한테 물어보는 32 이상 40 이하의 확률은 뭐 할 수 있어? 표준화해서 구할 수 있다. 끝. 알았음? 그래서 C는 2, A, B는 2번.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앞으로는 이제 정규분포에 대해서 좀 다양한 질문을 하러 가겠지. 뭔 소린지 알겠냐?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뭐 해보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보자. 풀어볼까요? 각자. 자, 방금은 그냥 대놓고 이항포를 준 거고 이제는 이항포를 주는 것도 말을 살짝 아끼고 있는 거지. 한 개의 주사위를 180번 던진다. 이런 눈에 나오는 횟수가 25회 이상. 자, 일단은 뭐 해야 돼? 이항포를 따른다까지는 너희들이 스스로 캐치해야 되지. 왜? 이항포 때 강조했던 게 뭐야? 이항포를 따른다는 말을 안 한다고 했잖아. 그걸로 시작하는 거야. 주사위 던지기를 180번 반복 시행합니다. 아, 한 번 할 때마다 독립시행이겠군요. 그때 1의 눈이 나오는 확률로 잡아주면은 그 횟수는 뭐 한다? x로 잡았을 때 이항표를 따르겠지. 맞죠? 180번 반복 시행 한 번 할 때마다 6분의 1의 확률로. 그런데 25회 이상, 뭐 35회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니까 이항분포에서 확률을 너무 많이 물어보면은 못 구하거든. 그래서 이 녀석은 뭐 한다? 충분히 시행 횟수가 크기 때문에 근사적으로 따르는 정규분포를 따라갈 거고 둘이 곱해주면은 평균 나옵니다. 30. 거기다가 1-P에 해당하는 6분의 5를 곱해주면 얼마야? 5의 제곱 25죠? 을 분산으로 갔습니다. 또는 표준 편차를 5로 갔습니다. 그때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다? 그 횟수가 25회 이상 35회 이하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규분포 만들었으니까 부담 없이 확률 구하러 갈 수 있겠고 그거를 이제 또 곡선상에 나타내주면은 뭐야? 마일 1. 그래서 답은 이놈의 2배 0.6826 답은 2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이게 2단원에서 원하는 거다. 그런데 이 문제와 방금 앞에서 벌었던 1286번, 뭐 84번 그쪽에 있었던 문제처럼 이항포와 정분포를 또 한 번 더 성등 문제가 또 나올 거다. 알았음? 오케이? 이제부터는 자 문제를 몇 개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시간을 줄 테니까 충분히 고민해서 한번 풀어봐요. 너무 쉬운데? 자 일단 1342분 풀고 있으면 이건 왜 나오냐? 너무 쉬운데? 1348번도 풀어보시고요. 더 나와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5문제입니다. 아마 이거 하고 나면은 오늘 끝날 것 같은데 일단은 어쨌든 풀어보세요. 각 면에 1, 2, 3, 4의 숫자가 적혀있는 정사면체 모양의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를 192번 던져요. 자, 여기까지 뭐야? 뭐 정사면체 모양이 결국 상자가 주사위지. 그 주사위를 던집니다. 그리고 192번 반복 시행합니다. 독립 시행을 192번 반복 시행하네. 이항분포 가능성은 높다. 그치? 대신에 뭐라면 혹시나 점수나 상금이 아니라 뭐라면 횟수라면 이항분포고 상금이라면 또 조금 다른 장난을 쳐놓은 문제겠지. 어쨌든 지금은 뭐야? 1이 적혀있는 면이 나온다. 바닥에 놓인다. 라는 사건에 대하여 횟수를 잡았네. 그럼 x는 이항분포 따르겠다. 맞지? 몇 번? 192번 반복 시행하고 4개 중 1이 적힌 면 하나가 바닥에 놓인다. 확률은 얼마? 4분의 1로. 근데 물어보는 게 어때? 확률들을 좀 많이 더하래. 맞죠? 뭐 하란 얘기야? 지금 저 녀석이 물어보는 게. 결국은 x가 뭐인 거? 36인 것부터 시작해서 60인 것까지를 물어보는 거랑 같은 말이잖아. 그러면 뭐야? 이항분포에서 확률 구하기 빡세죠. 그래서 뭐 한다? 근사적으로 따르는 정규분포를 따라갈 거고 둘이 곱해주면 얼마야? 48 그리고 거기다가 4분의 3 1-P를 한 번 더 곱하면 얼마예요? 36 6의 제곱이네요.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어? 표준화해서 구할 수 있겠지. 딴딴딴 2 짠짠 12 마이너스 2 됐나요? 그러면 어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또 이 확률 더하면 되네. 0.9544 답은 4번 알았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다음 48번 어느 프로농구팀에서 3점 슛을 성공시키는 확률이 항상 5분의 1인 선수가 있다. 뭐야? 독립시행이라는 얘기다. 맞죠? 그래서 225번 반복해서 슛을 쏜다. 아, 이항분포겠네. 맞죠? 그때 성공시키는 횟수를 잡았다. 오케이. 확실한 이항분포인 거 밝혀졌다. 그렇죠? 225번 반복 시행하고 한 번 할 때마다 성공을 한다가 확률이 5분의 1. 야, 근데 3점 슛을 성공시키는 확률이 5분의 1이면 선수가 맞냐? 프로 선수면은 보통 5분의 4 아니냐? 아무리 3점 슛이라도 그지 않냐? 어쨌든 그렇대요. 아닌가? 내가 농구를 잘 몰라서. 어쨌든 뭐 한다? 그때 확률 좀 많이 물어보네.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정규분 미리 만들어 놓자. 둘이 곱해주면 얼마예요? 45냐? 그 다음에 5분의 4를 한 번 더 곱해주면은 5분의 그럼 9, 4, 9, 30 뭐야? 또 6이네? 6제곱. 그때 우리한테 물어보는 확률이 좀 나오다 말았죠. 39A. 그러면 이거를 표준화해서 구합니다. 삭삭삭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아직 몰라. A-45 나누기 6이겠지. 근데 그 확률을 구해봤더니 뭐가 나왔대? 8185가 나왔대. 8185 어디서 많이 봤지? 이 녀석의 확률이 지금 3, 4, 1, 3이니까 8185가 나오려면 여기의 확률은 뭐 나와야 돼? 0.477이 나와야 돼. 됐지요? 예. 그래서 뭐예요? 플러스 2여야 하네. 누가? 예. 그래서 57이겠죠. 답은 2번.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223번 3점 슛을 쐬서 대충 한 60번 넣는 거면 나도 이거보단 잘하겠다. 아닌가? 자,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됐죠? 자, 다음 한번 또 가보자. 이번에는 무슨 말로 숨겨놨어? 방금까지는 상황으로 이항분포라는 말을 숨겨놨는데 이제는 확률 질량함수가 무슨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말로 이항분포를 숨겨놓은 거다. 맞죠? 자, 여기서 읽어 가보자. 몇 번 반복 시행? 100번.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발생하는 확률은 얼마야? 어떤 2분의 1이야? 앞에 거야, 뒤에 거야? 뭐 똑같지만 뭘 봐야 돼? 그렇지. 앞에 거 봐야지. 왜? R번 발생한다, R번 발생한다. 발생하는 횟수로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혹시 두 개 확률이 다르다면 뭘 따라갈지 고민해야 된다. 자, 어쨌든 X는 이항분포 따르겠네요. 몇 번 반복 시행했다고? 100번. 한 번 할 때마다 발생하는 확률은 이거 2분의 1. 근데 또 물어보는 게 확률들을 좀 많이 구해보래. 맞지? 이거를 뭐 K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은 어쨌든 좀 많이 더해질 거 아니야. 이게 뭐 0이나 뭐 1도 아니고 맞죠? 그래서 뭐다? 정규분포를 미리 만들어 놓자. 둘이 곱해주면 50, 2분의 1 한 번 더 곱해주면 25.
5제곱이네요. 그때 확률을 물어본다. x가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그래서 이걸 표준화 해보면은 k에서 50을 뺀 다음에 5를 나누면 돼. 알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야? 지가 잡아놓은 확률과 똑같다라고 했는데 그 방향이 다르지. 우리는 작거나 같은 건데 얘는 3보다 뭐? 크거나 같다잖아. 그 말은 뭐야? 대칭성을 살려주면 이게 뭐다?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죠. 왜? 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작거나 같다고 하면은 대칭성 살려줘서 계산해야 되거든. 끝. 35겠네요. 됐죠? 답은 1번. 그 다음 51번 가보자. 51번. 이거는 요 유형 자체를 별표 쳐놔라. 이거 실제로 자주 이렇게 한다. 탑승권을 예매한 사람이 실제로 열차를 타지 않을 확률은 20%. 그러니까 뭐야? 한 명, 한 명, 한 명마다 실제로는 탑승을 하지 않는 확률이 5분의 1. 실제로는 예약한 사람이 탑승할 확률이 5분의 4래. 노쇼가 5분의 1이나 있대. 그래서 좌석수가 87석인 열차가 있어. 근데 딱 87석을 예약을 받아버리면 어떻겠어? 든성든성 비어 있겠지. 그래서 실제로는 더 많이 예약을 받습니다. 아마 기차는 안 이럴 텐데 비행기는 실제로 예약을 많이 받는 걸로 나도 알고 있음. 왜냐하면 너네들 그 비행기 표 너네가 끊어서 너네가 직접 모바일 이티켓 끊어봤냐? 기차는 처음 구매할 때부터 좌석 정하고 가지. 근데 비행기는 그 좀 임박하면 모바일 이티켓 나오면서 그때 그 좌석 선택을 하거든. 처음부터 선택을 안 해요, 좌석을. 그래서 아마 비행기는 실제로 그럴 거야. 나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실제로 그런다고 알고만 있음. 어쨌든 간다. 근데 그래서 뭐다? 예매한 사람들이 100명, 좀 초과해서 받았어. 그러면 얼추 대충 봤을 때 좌석이 부족하지 않을 확률 뭐 굉장히 낮겠죠. 맞죠? 뭐 1번, 2번 같은데 답이 있겠지. 그래서 웬만하면은 꽉 맞아. 근데 만약에 오버되면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안전 범위까지 예약을 받을 겁니다. 실제로는 더 확률 낮게 한던가 뭐 이러겠지. 어쨌든 가보자. 한 명 한 명마다 뭐 한다? 탑승을 한다라고 할래? 탑승을 하지 않는다라고 할래? 탑승을 하든 말든 너희들이 편한 대로 하세요. 나는 거꾸로 가볼게. 탑승한다를 가보자. 오케이? 몇 명을 대상으로? 100명을 대상으로 한 명 한 명 한 명마다 탑승하는 확률이 5분의 4인 거야. 80%니까. 맞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물어보는 확률이 뭐야? 좌석이 부족하지 않다. 그러니까 탑승하는 사람들이 몇 명? 87명 이하인 확률을 찾아주면 되겠다. 맞지? 또는 뭐 해도 돼, 얘들아. 만약에 나 탑승 안 한다고 볼래. X가 B를 따른다. 100명을 대상으로 5분의 1의 확률로 취소를 한대. 또는 탑승하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는 확률 뭐 하면 돼? 그 취소하는 사람들이 13명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찾아주면 되겠지. 알았나요? 알았나요? 오케이? 끝. 같은 거잖아. 됐나? 어쨌든 우리는 뭐 해보자. 이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더하지. 그래서 정균표를 따라갑니다. 얼마요? 20, 16, 4제곱. 여기는 정균표를 따라가겠죠. 뭐예요? 80, 5분의 1 곱해주면 4제곱. 알았음. 그러면 얘는 표준화를 해보자. 빠바밤 7분의 4. 4분의 7. 얘는 이 G 다시 얘는 마이너스 8분의 7. 뭔 소리야? 4분의 7. 알았죠? 그래서 이거든 저거든 똑같은 답이 나오는 거야. 알았죠? 4분의 7 계산해주면 아마 1.75 나올 거다. 알았음? 어때요?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다리야. 끝. 그 답은 뭐야? 여러분 풀었다 칠게. 마이너스 1.75. 이 부분의 확률이 지금 0.4599.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거네요. 맞죠? 네, 0. 얼마? 9599. 부족하지 않을 확률이니까. 맞네.
95%, 96% 정도 되겠네. 근데 실제로는 아마 뭐 한 98%, 99%까지 가지 않을까? 나도 모르겠다. 우선 알겠지? 알겠지? 끝. 다음 54번. 이 문제도 요 유형도 별표. 간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통조림의 무게는 지어도 되지? 무게는 평균의 310, 표준 편차가 5짜리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자, 간다. 통조림의 무게는 X를 잡았을 때 정규분포를 따른다. 315제곱. 그때 무게가 300 이하인 통조림은 불량품으로 판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통조림 5,000개를 검사를 합니다. 그때 그 개수의 평균을 물어보네. 뭐 등장했어? 다른 확률 변수 개수가 등장해. 맞지? 그럼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지금 EAY를 물어보는 거잖아. 맞나요? 맞나요? 다른 확률 변수를 다루고 있다는 거 이런 거 캐치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뭐 하러 간다? 요 녀석을 이항부로 만들어 보고 싶어. 5,000개를 대상으로 확인을 하는데 여기에 뭐 들어가는 거? 한 개를 확인할 때마다 한 개 확인할 때마다 뭐 불량품이 나오는 확률. 알았나요? 자, 불량품이 뭐야? 300 이하.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해야지? 그 P를 찾아와야지. P 얼마? 무게가 300 이하. 됐죠? 그럼 이거 뭐 표준화를 해서 구해볼까? PZ 샥샥샥 마이너스 2 확률 계산해보면은 머릿속에 그려지나? 0.0228 그게 여기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고 나서 EY를 계산해보래. 그럼 뭐예요? 곱하면 끝이죠? 114 4분의 1번 알았음? 자,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문제 있지롱. 뭐 있게? 여기는 없더라. 아마 뒤에 행일에 있을 거다. 없어. 아마 행일에 있을 거야. 뭐? 얘는 처음에 정규분포 주고 바로 이항분포로 넘어가고 끝났지. 근데 바로 앞에 문제들이 뭐였어?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 넘어왔지. 그럼 어떤 문제 있겠어? 앞에 유형에서 이항분포로 정규분포 넘어온 다음 그 정규분포를 가지고 다시 이항분포 만들어서 답 구하는 문제. 도 있다. 알았어? 왔다 갔다 할 거고 확률 변수 막 여러 개 등장할 겁니다. 너희들이 그래서 내가 전에 강조했던 게 누구를 확률 변수로 잡고 있는지 혹은 문제에서 누구를 확률 변수로 잡았는지를 보고 잘 써달라 그랬었지. 그것들을 이제는 필요로 합니다. 무게 확률 변수 자체가 두 개가 등장했잖아. 물론 내가 XY 잡았지만. 알았음? 요거 어쨌든 조심해서 잘 풀어주세요. 알았나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끝. 이항분포, 정규분포 연결시키는 요 단원까지 해서 숙제인데 오늘 숙제가 뭐 수업 중에 푼 거 몇 개 빼면 한 50개 정도 되더라. 55? 50 정도 되니까 잘 풀어오시는데 뒤에 행일이 있습니다. 거기 행일 생각보다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좀 신경 써서 풀어주시고 어쨌든 수요일까지 내일 모레까지니까 미루면 안 된다. 미리미리 잘 숙제해 주세요. 알았죠? 빠이빠이 여기까지.